방송에 앞서 나라의 TV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신 이영자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이후 2달 넘도록 침묵을 유지하던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으로 대외 행보를 재개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행보를 삼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방한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와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와 오찬을 함께할 때 김건희 여사도 동석하면서 공식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련 내용을 전달한 김수경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참석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공식 배포한 사진에도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생일을 그린 장편 영화 기적의 시작이 오는 22일부터 전국 100여 극장에서 동시에 상영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 시사회를 통해 첫 선을 보인 후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히 관객을 모아온 기적의 시작은 당초 서울 허리우드 극장과 필름포럼 두 곳에서만 개봉됐으나 최근 사회 전역에서 불고 있는 이승만 다시 보기 열풍에 힘입어 전국 CGV, 시네큐, 메가박스를 통해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과 나라를 위해 외롭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 지도자로서 국가와 국민, 후세를 위해 남긴 위대한 유산 등을 소개한다고 하니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관람을 권유해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18일 조국이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특혜인 석사장교 출신이라고 직격하자 조국이는 전두환에게 따지라며 반발하는 등 공방을 벌였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는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조국 같은 사람이 그 특권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번 총선에서 시대 정신에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직격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칭 조국신당도 범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정당도 공통점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의 정당이고 권위주의 군사독재와 싸웠던 민주화 운동의 정당입니다. 그러한 운동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운동권 얘기하면서 운동권이고 독립운동 또 이런 황당한 말씀 하셨던데 그분이 늘 국민의 공감받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운동권 맞긴 한가요?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걸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화운동은 시민 모두의 공입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번 총선에서 시대 정신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제도는 석사 학위자 이상 학력 보유자 가운데 지원자를 시험으로 선발해 6개월간 군사훈련과 실습 등을 거치게 하고 소위 임관 동시에 전역시키는 제도인데요. 전두환 정권의 적대적인 학생들을 회유하기 위해 1982년 만든 제도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노태우 정권 출범 뒤인 1989년에 폐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위원장의 hir난에 대해 석사장교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운영된 군복무 제도로 많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를 통하여 군복무를 마쳤다며 복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현역 복무를 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처럼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두환 노태우 일당에게 따져라. 다급한지 마구 던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조국이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제도가 나쁜 것이라 생각하면 애시당초 거부하고 응하지도 말았어야지.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는 정권 따지지 않고 그 제도가 주는 특혜를 톡톡히 누려왔으면서 공격받으니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을 탓하라고요? 조국이는 불의에 대처하는 방식도 선택적으로 하는가 봐요. 그러니 조국이 너 같은 인간이 내로남불이라고 비아냥 조롱을 쳐듣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이 점입가경으로 갈수록 개막장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형님이 1등을 해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이 전화를 걸어와 형님 꼴찌 했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쯤에서 멈추시는 게 좋겠다고 사실상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은 총선기획단 등 당의 공식 라인 말고 비선을 가동한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었다며 대표가 공식 라인 말고 따로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동할 수 있겠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수치를 불러주는 걸 겪고선 완전히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낸 수치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친위대 예스맨에게 공천을 배려하기 위해서 수를 쓰다 보니까 비선에서 무리수를 두고 수치 조작 의혹이 매우 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당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은 장막 뒤에서 특정 집단과 특정인을 공천하려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비선의 장막을 거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행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마치 술 취한 듯 횡설수설한 언행으로 취권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전날 이 같은 여론조사 내용에 항의하며 험지에서 1에서 2%포인트 차이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와 무관한 사람을 여론조사를 돌리니 당원들도 힘이 빠진다고 다그쳤습니다. 이어 시스템 공천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략지역도 아닌 곳에서 경선 신청도 안 한 제3의 인물들을 자꾸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니 모두가 당황하고 있다며 겨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앙당 흔들기 작업을 계속한다면 다른 그 누가 나와도 동작을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항의는 이튿날인 19일에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용산에 이현주 전 의원을 중상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통작을해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과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더 이상 공천에 능력도 신뢰도 없으니 이 선으로 물러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생명인 공정성을 중앙에서 훼손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동작에서도 실망감이 크니 외면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하니 지지율이 마구 떨어지고 서울 총선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위험해질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지금 제3지대 개혁신당도 막장을 치닫고 있는데요. 1학년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통합 이전의 새로운 미래중앙당사에서 적금의 개혁신당 내홍 사태와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옛 새로운 미래중앙당사를 기자회견 장소로 선정했고 1학년 대표가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새로운 미래의 독자 노선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제3지대 통합신당으로 출범한 개혁신당은 분당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1학년 대표 측 새로운 미래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로운 미래중앙당사에서 1학년 대표와 김종민 공동대표가 현안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9일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이준석 대표 선거 정책 캠페인 이름의 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의 건 등 쟁점 안건의 다수결 강행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준석 대표 측의 통합하기로 보고 새로운 미래의 총선 독자 노선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이준석의 개버릇을 잘 알고 있었기에 뭐 이 정도 예상은 다 했을 겁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